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올해 1순위 청약 통장 수가 역대 최다치를 현재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 청약 통장을 보유한 예비 청약자들이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별 규제 유무에 따라서 청약 자금 요건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밖에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 이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죠. 먼저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안은 연락주세요.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좀 짚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거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같은 거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거래량은 줄어들면서도 가격은 오르는 그런 형태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끝을 모르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 보니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이 거의 10억에 육박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현재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게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충격파를 받거나 정말로 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제 봄철 이사철이라든가 조금 더 분위기가 바뀌는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샀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았고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또 누구한테 또 소유권이 이제 됐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2020년도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 전에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올해 통계는 이제 내년 정도에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기준에 전체 부동산 등기 거래가 이루어진 건수가 7,700만 건입니다. 7,712만 2천 건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약 1.5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월등히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집합 건물이라든가 토지, 건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집합 건물이 25.3% 정도를 차지하고요. 토지가 65.4% 정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9.3%인데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가 가능한, 구분 등기가 가능한 물건들이고요. 뭐 대부분 다 공동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 뭐 이런 거나 상업용 건물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토지는 부속 건축물이 없는 그냥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다. 65.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량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기고요. 뭐 지난해부터 있었던 뭐 레이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토지에 관련된 그런 또 부정 부패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건물 같은 건 집합 건물과 달리 이제 건물 전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 한 동,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 하나를 다 새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소형 빌딩까지 다 포함돼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게 2020년도 12월 기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7개 이제 광역시 도별로 봤을 때 과연 어디가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이제 단연컨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1,430만 건 정도 되고요. 18.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경상북도. 경상북도가 희한하게 830만 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제 집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건물들 뭐 이런 뭐 또 구분 소유가 가능한 아파트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이 거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6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토지, 그 토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토지 거래량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비도시 지역이면서 조금 도시화가 안 된 지역들의 거래는 대부분 다 집합 건물보다는 토지가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는 642만 건 정도 되고요. 8.3% 정도 차지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주택에 관련된 내용일 테고요. 건물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뭐 전라북도 해가지고 쭉 맨 아래까지 보게 되면 49만 건 차지한 세종시가 이제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도 12월 기준이다. 그러면 경기도권이 가장 아파트, 특히 이제 집합 건물이라든가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 건물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가 봤더니요. 송파구가 가장 많습니다. 41만 건 정도, 42만 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 뭐 당연히 단언컨대 이건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그다음에 6.1%, 그다음에 서초구. 지금 현재 강남 3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해가 2020년도 12월 해고요. 요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인들이 많이 바뀌었던 시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순서입니다. 그랬을 때 실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지역들 조금 더 저밀도, 고밀도 개발보다는 저밀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금천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새롭게 조금 더 떠오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도 이제 현재 부동산 등기 현황들이 봤을 때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재개발 이슈에 따라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지역, 예정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등기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강남구가 이제 줄을 이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강서구, 노원구, 영등포구, 은평구, 마포구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형태의 지역들 보게 되면 예전부터 있어왔던 뭐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 대부분 다 강남의 지역에 있는 강남 3구 그 지역을 따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강남권에 있는 뭐 한강변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이 얼마가 있느냐 또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가? 당연히 내국인이 많죠. 우리나라 국내인들이죠. 국내인들 5,658만 건 정도에서 73% 정도 되고요. 또 지자체, 국가에서 또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1,246만 건 정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공공주도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3차 현재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을 통해서 국가 간선망이라든가 그 기본적인 도로망들 또 철도망들이 또 새롭게 펼쳐진 지역들이 워낙 많아졌죠. 그러면서 그 부지들을 이제 또 매입한 경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지자체가 1,246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이제 소유가 된 건수를 보게 되면 582만 건, 그다음에 비법인이 109만 건, 외국인이 16만 건, 그다음에 재외국인이 3만 건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뭐 당연한 뭐 수치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 봤더니 서울시도 현재 83.6% 정도는 이제 내국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유를 하거나 소유를 했다가 다시 팔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실제 등기 건수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 9.7% 정도 되는 한 6만 2천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현재 33만 건 정도 됩니다. 62만 건이 이제 법인이고요. 국가 지자체가 한 33만 건 정도 돼서 5.2% 정도. 외국인이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3만 7천 건 정도 되는데요. 뭐 실제로 외국인이 이제 그 국내 특히 이제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거래 건수가 보더라도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만큼 서울시에 있는 토지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유자별로 봤을 때 이건 구별로 나눈 겁니다. 구별로 봤을 때 과연 그럼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 저 비율을 봤을 때 비법인이냐 재외국인이냐 봤을 때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를 봐서 유형을 봤을 때도 이제 푸른 색깔이 다 내국인이고요. 쭉 지켜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요. 강서구부터 강동구, 그다음에 금천구, 종로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노란 색깔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법인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대부분 기업체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사옥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이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업무단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법인 소유 물량들이 현재 강동부터 금천, 종로, 서초구에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강남까지도 다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도 현재 굉장히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부터 LG부터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 외국계 법인체라든가 이런 법인체들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주요 요지의 토지들을 특히 이제 건물들을 갖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등기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화되고 있는 기업체들이 현재 한 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여건들 각 기업체들이 주변으로 흩어져서 조금 더 각 지역마다 좀 포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봤을 때 매수하는 매도 비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광역시별로 했을 때 매도를 하는 비율과 매수하는 비율, 사들인 비율과 판 비율을 봤을 때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매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매수고요. 이거는 광역시 도별로 했을 때 경기도부터 해서 세종시까지 쭉 나와 있는 건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현재 매도, 이제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500만 건에 육박을 하는데요. 사는 것도 거의 500만 건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경기도에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팔고 다시 또 경기도에 있는 지역의 물건을 또 취득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현재 매도 매수량이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도량보다도 매수량이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매수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수세가 그만큼 더욱더 극렬하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주요 요지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서울시 지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을 올렸던 시대가 바로 2020년도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매도량보다는 매수량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상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거의 매도와 매수량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따졌을 때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까지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건 서울이고요. 이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비수도권이 노란색, 그다음에 수도권이 파란색입니다. 봤을 때는 매수하는 걸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이 931만 건 정도 되고요. 45.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수를 1,111만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더욱더 많이 현재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실제로 사고는 싶어도 진입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몰려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죠.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해서 54.4%와 58%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고요. 근데 853만 건 정도 되는 현재 실제적 매도, 파는 세력, 또 사는 세력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부동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내외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거래가 됐느냐, 수도권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서 그 지역의 물건을 샀느냐, 아니 외지에서 물건을 취득을 했느냐 봤을 때는 서울시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는 27만 건 정도, 81.3%가 외부 매수량입니다. 내부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비율보다는 외지에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강남 물건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6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 내부 거래량 봤을 때는 굉장히 월등하죠. 월등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재 내부 거래량이 많습니다. 경기도죠. 이게 서울 지역의 강남, 특히 이제 강남 서초부터 해서 강남 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지역의 매수세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 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이 수치가 유지가 됐던 거고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화성시에 살던 사람들이 수원으로 가고 수원에 살던 사람들이 평택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그 지역에서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쭉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쭉 연결됐다. 분당구도 마찬가지로 내부 거래량이 외부 거래량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강남 4구 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가는 부분이 9,700건 정도 되고요. 서초에서 강남구가 10,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송파가 12,000건, 송파에서 강남구가 9,000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서초에서 송파, 송파에서 서초, 송파에서 강동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내부 거래량이 말씀드린 대로 저수치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거래량보다는 현재 외부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외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강남 지역에 있는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만든다면 무조건 취득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먼저 돈이 되고 빠르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가는 벌써 이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20년도 시장에도 크게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한 지역들별로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겠지만 우상향으로 조금씩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측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지역 간 부동산 거래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경기도권과 서울 쪽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량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셨죠. 매수 시장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투자처 원하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들 잘 세워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강남 4구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거래량들이 많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가장 1번지다라는 부분은 뭐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 뭐 비싼 아파트 2, 30억짜리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소액으로 나누어서 살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가능한 물건들의 유망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문자 상담이라든가 전화 또는 현재 댓글 또는 현재 실제적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1대1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처도 있으실 테고요. 그리고 또 유망 투자처들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분석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한 번 더 도움드리면서 예약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망 투자처로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들이었죠. 자, 서초로 먼저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 역에서까지도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식으로 접근 가능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이미 그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고급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아서 5, 6천만 원대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뭐 입주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이면서 별도 테라스 공간이라든가 앞마당에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전체로 면적이 40.55제곱미터 12평 기본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또 고민해 보실 필요 있고요. 또 서초동 고급주택과 파락군 또 쾌적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연결되는 상황이죠.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신축 부지 거기에 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시세 차익도 상당히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 테헤란로와 또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연결된 아래쪽에 연결된 라인에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었을 때 동쪽에는 이제 강남과 또 서초 연결돼 있죠. 그 주변에 도곡이라 대치 역삼부터 해서 강남권에 있는 업무단지, 그다음에 이제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법조단지를 포함한 장제터널 연결되는 서초 사당 방배까지 연결되는 주택단지, 그다음에 아래쪽을 봤을 때 남부터미널역부터 그 아래쪽으로 이제 우면산 뒤쪽으로 서초면 R&CD 단지 이렇게 연결되는 복합 단지들이 동서남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우수한 지역이죠. 말만 들어도 아는 학교들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와 서초중학교 그다음에 현재 방일초등학교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군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문화지구로 또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주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술 문화 공간, 예술의 문화가 그만큼 인프라가 굉장히 또 향후에는 현재 실제적인 예술과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어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어떤 서초구죠. 세비섬과 예술의 전당 연결되는 현재 가로수길, 그다음 그 주변에는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생활 편의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도를 보시게 되면 교대역부터 현재 강남역부터 서초까지 연결되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지역은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죠.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특구가 현재 서초 법조타운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또 정보사 부지 터널, 정보사 부지가 이제 또 개발되면서 그 주변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금융단지가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롯데타운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코롱 부지까지 연결된 라인이 이제 실제 업무 문화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남부터미널도 당연히 판매 문화시설, 업무시설 같이 만들어지고요. 우면 R&CD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도 그만큼 개발에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까지 충분히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전 협상을 통해서 상업지역 바꾸고 그 주변을 봤을 때는 현재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을 대는 복합 개발 사업을 진행될 거고요. 코롱 용지까지 같이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도 롯데칠성과 남부터미널 같이 연결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관건이다. 개발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부터 연결되는 양재부터 현재 한남까지 연결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복합 예술문화단지라든가 주거상업시설 연구개발시설이 만들어지는 양재부터 반포까지 구간이 대부분 다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몰등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 전세가 3억 1천만 원부터 3억 3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현재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활용하시게 되면 3억 5백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서초구 중에서도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처 지금 찾고 계셨던 분들은 미래가치 높은 이 지역도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완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임장활동 직접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역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지금 시세가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자, 이것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정리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테헤란로 강남역과 또 신분당선 또 역삼역 같이 이용해서 최육세권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에서 6,500만 원.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실 필요 있습니다. 테헤란 직장인 수요라든가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노후 생활, 그다음에 현재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시대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삼성동부터 연결되어 있는 현재 강남역까지 롯데부터 삼성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대기업들이 다 테헤란으로 다 포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로 복합지구, 또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 연장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 대형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혼자 사는 인구들 1인 가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주변이 임대 수요가 충분하다 보시고요. 주변의 시세 차익도 당연히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비교를 해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만큼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고요. 삼성과 역삼, 선릉, 강남까지 연결되는 가로축의 가장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벤처 산업 벨트입니다. 이 벨트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에는 신사 노년부터 압구정 로데오까지 또 각 권역별로 해서 나눠지는 현재 문화 산업 벨트, 벨트별 산업 구조 이럴 때 변화가 생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센터필드가 이미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호텔이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그룹 사옥 외에 공연장, 호텔, 판매소, 오피스까지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에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권역까지 개발되고 그 주변 사업에 개발되면서 지하공원까지 같이 개발을 하죠. GTX C노선, A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연결되고요. 지하 환승역을 통해서 하루에 5, 60만 명 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재 지하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다. 영동들의 통합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부지와 센터필드, 롯데칠성까지가 현재 강남 업무지구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현재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들이 대부분 다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시세 차익을 본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전세 금액은 2억 9천만 원부터 3억 9천만 원까지. 따라서 투자 금액이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여러 개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4,500에서 7,500만 원 소요된다.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역삼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확실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까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매매가, 임대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역시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요, 이것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군, 편의시설, 일자리 등 다방면으로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선악권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쥐벨리에 배우 수요까지 두고 있는 곳이거든요. 금천구 독산동에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가치 높은 곳들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서초부터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2호선하고 3호선 교대형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6억 9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또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볼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초동을 말씀을 드리면 서초동이라는 거는 뭐 문화예술, 학군, 업무 모든 게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서초동의 교대역을 이용한다면 더블 역세권으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말로만 사실은 다세대 주택이지 빌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서초동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빌리지 타운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인데 이 다세대가 지금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또 1층 주차장에서부터 또 벽면에 또 내부에 모든 부분을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다세대이긴 하지만 고급스럽게 무슨 이렇게 펜트하우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볼 만한 하고요. 2호선, 3호선에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도보로 한 뭐 6분 정도에 걸리는 지역이고요. 투룸이긴 하지만 투룸의 3룸보다도 더 넓은 그런 면적입니다. 여기에 좀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모두 16평에서부터 23평형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가 6억 9천에서 9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세를 놓는다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원래 우리가 강남구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지요.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원룸을 굉장히 1인일 경우에는 선호를 했지만 이제는 너무 좁다. 그래서 1.5룸이나 지금 투룸으로 선호를 하는데 이 투룸에서도 아주 넓은 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넓은 면적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갖춰져 있는 1인 이후 가구들이 하고 서초동에는 가족 단위들도 있지요. 물론 이렇게 1인 이후 가구들도 물론 있지만 가족의 단위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주변에는 업무 단지 있지요, 학군 있지요. 또 뭐 여기에 또 나름대로의 새롭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세권입니다. 2호선, 3호선 역세권이고 강남 업무지구 배우 수요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초구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 단위로도 되고 또 정보사 부지에도 그렇고 또 예술의 마을도 그렇고 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서초구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은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1레인 가구에게 딱 맞춰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변 분위기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는 지금 이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 2호선이라고 하면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호선의 남부터미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는 또 교대가 있습니다. 테란로의 벤처산업들로서 충분하게 삼성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양재 쪽에는 의료 R&D라고 해서 산업벨트가 지금 현재 한참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발 호재로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양재를 가면 신분당선도 오군데 이 신분당선이 강남까지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강남에서 더 해서 신사역까지 아마 내년 후년도면 여기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바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하고 사통팔달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 송파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여기 사통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강남은 많은 업무지구 또 내지는 예술, 학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서초의 지금 법조타운에 거의 지금 현재 6천 명이 넘는 그런 직장인들과 강남의 업무지구에 대한 이거 직장인들 또 내지는 강동 잠실의 업무지구 이렇게 세 개로 논서브로 2호선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지구이고요. 여기서 시내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여의도 금융타운이 있죠. 여기에 또 지식산업센터에 또 지빌리가 들어가고 또 시내 중심지로 간다면 용산 광화문 업무지구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만 해도 100만 인구가 넘고요. 여기에 업무지구 근무하시는 분들, 광화문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도 상당히 많은 이미 기존에 있는 업무지구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교대에게 더블 역세권에 되어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 아니요 저기 그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이만큼 이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상권과 관련된 부분도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와 관련된 개발 호재까지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정보사 부지 관련된 개발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부터 하나하나씩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서초동에는 아마도 최고 큰 개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초동의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서초동에서부터 내방역으로 개방이 되면서 그 위에 정보사 부지가 있어요. 그 정보사 부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가 한 4만여 평이 넘는 그런 부분에 4만 8천 평 되는 부분에 공원 부지 빼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한 3만 평 정도가 됩니다. 2만 9천 평 정도가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었을 때 여기 한국판 실리콘밸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서지만 앞으로의 예술 미술관까지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것까지. 근데 중요한 건 오피스텔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켜보면 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의 개발 호재라고 첫 번째 보시면 되고요. 가깝게 있는 쪽에 두 번째는 양재의 우먼 R&D에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 KT 연구개발센터라든가 LG전자라든가 우면연구소, LG전자 우면연구소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재 시민숲 쪽에 지금 현재 이렇게 대한결핵협회라든가 또 한국교총회관은 지금도 있지요.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첫 번째도 여기도 삼성이 지금 현재 강남역에 들어있듯이 강남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삼성전자연구소라든가 LG화학연구소라든가 이렇게 양재 쪽에도 우면산 쪽에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특별 개발진흥지구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면 여기도 또 인구가 많은 업무지구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충분하게 되고요. 지금 교대역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대역에 여기 교대가 있습니다. 여기 교대가 이렇게 있는데 교대가 있는데 바로 지금 바로 옆에 빌리지에 속해 있는 다세대를 말씀을 드린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지금 여기 삼성역 쪽에 강남역이죠. 삼성타운 쪽에 롯데칠성 일대 부지에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고요. 업무지구로 또 코오롱 부지에도 지금 현재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높은 건물 40층이 넘는 건물이 들어간다면 여기에도 또 업무지구 또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참 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나름 상당히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신사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한남 IC부터 가고 있는데 여기 강변북로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경부선에 지금 현재 올림픽도로라든가에 진입을 하려면 나름 상당히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는 한남역에서 한남 IC에서 양재까지 지하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착경은 언제 된다라는 얘기는 발표는 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두 개의 지금 현재 겹음과 완행으로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양재까지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진입이 된다면 양재까지 가려면 거의 신사동에서부터 거의 한 4, 50분이 걸립니다. 이게 논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10분 안에 갈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진입은 너무도 좋고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강남은 그래도 인구와 또 개발과 또 예술과 문화와 모든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서초동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기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크게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정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매가 임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매가, 임대가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서초동의 다세대를 놓고 보면 일반 다세대도 있고 고급스러운 다세대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빌리지 안에 들어있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건축과 내부와 인테리어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또 내지는 엘리베이터부터 내면까지 모두가 완벽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그래도 살면 좋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지금 예술적인 감각으로 인테리어가 됐다라고 보고요. 16평에서부터 23평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으로서도 살 수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서 그냥 1인 이유들이 살아도 충분하게 가능한 거고요. 시세가 6억 9천에서 9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놓는다면 투자 금액은 1억 5천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단위로 구성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맞춤형 주택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곳도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천구 독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 정보인데요. 위치가 독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개통할 신안산선하고 신독산역에서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2억 3,500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호재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금천구 독산동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와 공업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너무도 많은 곳도 있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16만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고 앞으로도 개발 호재로서 충분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독산동은 1호선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1호선에서 지금 8분 거리입니다. 8분 거리고요. 앞으로 또 하나는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바로 옆에 신독산역이라고 그래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8층 건물입니다. 8층에 모두 48세대인데 1.56으로 모두 공유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원룸 하나, 거실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충분하게 접근성이 독산역이라든가 산업단지에 가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실생 면적이 41.305라고 하면 시세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투룸과 쓰리룸에 비교를 했었을 때 1.5 사람들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억 3,500에서 2억 4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전세를 놓는다면 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또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면 지금 신안산선원이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역사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지금 현재 예정 인접하게 지금 노선이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때문에 지금 금천구 쪽에는 산업단지가 나름대로 상당히 계속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앞으로의 25만 인구까지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밸리입니다. 뭐든지 여기에는 지금 금천구에는 그래도 지밸리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신안산선으로 인해서도 여의도에 지금 점거를 하기 때문에 또 여의도에 금융타운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말한 대로 또 유입이 될 것이고 금천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개발 호재가 있고 그래서 이곳은 지역 가치와 또 내지는 투자 가치의 상승세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서도 호재 누려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1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산역. 바로 옆에는 이렇게 지밸리의 산업단지들이 쭉 있어요.
근데 신안산선이 바로 옆에 또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1호선뿐만이 아니라 좀 나가면 7호선 또 내지는 2호선도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교통편이라는 건 꼭 우리가 역세권만을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버스도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닌다라고 해서 버스 노선도 이용을 하는데 여의도까지 구로까지 그냥 몇 정거장이면 갈 수 있고 앞으로는 여기 그 고속도로를 탄다라고 했었을 때도 뭐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금천구에 대한 부분은 신안산선이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랬지만 강남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강남에서 분창구까지 가는데 35분에서 지금 현재 35분에서 40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도 이렇게 되는데 남부순환도로 또 내지는 서부간선도로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독산동도 4톤 8달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금천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체 수가 지금 3만 3천 개가 넘는 3만 4천 개가 있다라고 그래서 수요는 자족형으로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금천구가 광명시, 관악구 이렇게 영등포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라든가 구로구에 여기도 사업체 또 내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지밸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안에서도 다양한 호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개발은 그래도 이제 신안산선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호선에 우리가 독산역이라고 하면 신독산역으로 지금 2호선, 7호선, 5호선, 9호선, 경의중앙선 모두 우리가 환승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게 개통이 예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의도까지가 있고 두 번째는 서울역까지 가는 겁니다. 여의도까지에 지금 현재 우리 금융타운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또 내지는 영등포에서 계신 분이랑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요지이고요.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라는 부분은 이미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금 현재 지하화 개통이 됐죠. 9월 달에 개통이 돼서 양평동에서 독산역까지 오는 데는 거의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논스톱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두산길이라고 그래서 지하화된 그동안에 좀 돌아다녔던 그런 부분도 지하 공사가 돼서 2024년도 5월 달에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도 교통이 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독산지구의 지구 단위가 지금 현재 특별계획 기업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독산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가지만 재개발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지구 단위 속에 들어가 있는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신축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도 나름대로의 깨끗한 그런 지역과 신안선으로도 호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금천구에 지금 현재 누딜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구는 16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앞으로의 좀 이렇게 우시장이라든가 금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개 지금 현재 개발 호재로서 인구는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공군부지도 공군의 지금 부대도 이전을 해서 이곳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천구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도 이렇게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도 들어가고 지밸리라든가 또 내지는 공업지역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또 패션타운까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개발 호재는 나름대로 금천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넘어갔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여기에 건물을 본다면 거의 한 앞에가 10m 도로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한 13m의 지금 현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왕래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옆에도 지금 현재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년도 1월 달이면 여기가 거의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 예정에 있는데 이곳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입지에 여기 수요는
아주 넘치고 넘칩니다. 미리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약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현재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두 세대는 48세대입니다. 앞에 옆으로 공이 똑같이 한 층에 지금 현재 9세대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세가 지금 나름대로의 이렇게 지금 높습니다. 2억 3천. 나름대로 또 여기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하고 지금 여기에 임대 사업자를 놨을 경우에 조금 있지만 부가세도 환급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요. 해서 실투자 금액은 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무려 실제 투자 금액이 이렇게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 좀 놀라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